오늘 영상은 한편으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어디서부터를 고민하지 않게 5가지를 한 번에 꿰어드릴게요. 첫째는 초보도 손만 따라오면 되는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화면을 켜면 보이는 메뉴가 왜 거기 있는지부터 흐름을 말로 풀어서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정 만들기, 기본 설정, 그리고 현물과 선물 계정이 어떻게 나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릴 거예요. 내 돈이 어디에 있지? 이 헷갈림부터 먼저 없애는 게 시작입니다. 현물은 단순히 사고 팔기라면 선물은 롱숏으로 방향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격리, 교차 같은 증거금 설정과 레버리지 조절이 왜 중요한지도 초보 눈높이로 풀어드릴게요.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뜨거웠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을 그대로 흉내내기보다 그 안의 구조를 뜯어서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그 사례가 사실이든 과장이든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입은 빠르게, 관리는 더 빠르게,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만 짧게 베팅한다는 리듬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멋진 필살기가 아니라 손절을 먼저 정하고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수익은 길게가 아니라 짧게 여러 번, 손실은 짧게 끊기로 설계하는 사고방식이죠. 셋째는 단타의 수문적,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손익은 한 틱 차이인데 수수료는 매번 확정으로 빠지니까요. 새는 돈을 막는 게 곧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 리퍼럴로 가입해 할인받거나 리밋 오더로 메이커 수수료를 낮추거나 수수료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식처럼 수수료 구조를 내 편으로 만드는 쪽을 알려드릴게요. 넷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 보는 단타 방법을 감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AI는 예언자가 아니라 정리 담당 비서처럼 쓰는 겁니다. AI로 뉴스 요약을 받아 핵심만 뽑고 거래 전후 계획을 문장으로 남기고 매매일지를 정리하면 같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씁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없이 실전 버튼을 눌러보는 일종의 연습용 발판이 되죠. 보너스는 보통 미션이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지급 방식과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받았는데 못 쓰는 허탈함을 피할 수 있어요. 참고로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다만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든다. 이런 동화 같은 결말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대신 내 돈을 크게 넣지 않고도 시장을 배우는 연습비를 아낄 수는 있습니다.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는 공부 재료로 딱 좋습니다. 주문 넣고 청산하고 손절선 잡아보는 과정을 직접 해보면 책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빨리 몸이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는 거래는 방향이 맞을 때 수익 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잘 맞아 거래가 깔끔하게 풀리면 수익이 몇백만 원 단위까지도 커질 수 있으니 결국 핵심은 방향 푸스 타이밍 포스트 관리입니다. 자, 이제 왜 코인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게 말 안 할게요.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숫자로만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는 분야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담았을 때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 계산으로는 약 5,560만 원쯤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는 가정으로 보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온다는 계산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숫자만 봐도 코인을 투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감이 오실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왜 사람들이 코인을 쳐다보는지 이해가 되는 지점이죠. 또 하나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땐 롱으로 상승에 베팅하고 내릴 땐 숏으로 하락에 베팅해서 양방향으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세금 이야기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해외 거래 환경이 다르고 과세 논의가 이어져 왔어서 세금 부담을 덜 느끼는 쪽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 분위기라는 점도 짚어둘게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제한이 크지만 해외는 보유한 금액보다 더 크게 베팅하는 구조가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까지 포지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큰돈 굴리는 분에겐 옵션일 뿐이지만 소액 투자자에겐 체감이 큽니다. 30억 이상 자금으로 투자하는 분은 레버리지 없이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왜 이해너는죠.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거래소 구조가 불리하면 출발선부터 뒤로 밀리거든요.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기능과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편이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선택이 갈립니다. 50만 원으로 5천만 원 규모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니 다들 한 방이 아니라 구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록 체감이 크게 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국내 쪽은 거래 수익과세가 거론돼 왔어서 이 부분도 이동 이유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글로 정리해두면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인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포지션 규모는 2억 원 수준으로 커집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원금 기준이 아니라 규모 기준으로 붙습니다. 진입 1번, 청산 1번을 합친 왕복 기준으로 보면 1회 거래의 수수료가 22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손익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비용이죠. 하루에 10번만 왕복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단타가 어려운 이유가 실력만이 아니라 구조에도 있다는 걸 이때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거래 횟수와 주문 방식을 조절해서 내가 굳이 수수료를 더 내는 선택을 하고 있진 않은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조언 중 하나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거래소를 비교해야 하냐? 저는 5가지를 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가 몇 배인지, 원화 입출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거래소와 대형거래소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는 A거래소 0.01%, 바이비트 0.07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지원도 중요합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상시 한국어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가 흔히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비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수는 커질수록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커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거래소는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 출금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 차이가 편의성을 크게 갈라요.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 최대 할인과 $100 이벤트 관련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동시에 찾지 마시고 끝나고 천천히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 언제 숏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무턱대고 들어가면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신호를 정리해 드릴게요. 차트를 볼 때는 먼저 큰 흐름부터 봅니다. 일봉에서 방향을 보고 그 다음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진입 구간을 좁히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느낌이 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해서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고요. 롱은 상승 추세가 힘을 얻을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며 계단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면 롱 쪽이 확률이 좋아질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격 상승과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그림이라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는 바람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나오면 심리가 확 기울 수 있어서 이런 구간에선 롱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굳어질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게 끝나면서 아래로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오면 숏을 고민할 타이밍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단서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때는 하락 전환 가능성을 보고 숏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는 과열과 침체, 변동성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의 속도를, 볼린저 밴드는 변동폭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만 믿기보다 여러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롱,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숏, 그리고 수수료와 거래소 구조까지 세팅하면 싸움의 룰이 바뀝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작은 나침반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과 링크를 정리해뒀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초보가 따라오기 쉬운 교육 영상 더 알차게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